애니메이션의 방역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암묵적인 선이 존재합니다. 방구석에서 혼자 몰래 보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보여지는 대중매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이 선을 넘어버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풀악셀을 밟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위 조절에 대실패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애니메이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방영된 회복술사의 재시작은 동료들에게 학대받던 주인공이 시간을 되돌려 가해자들에게 그 이상의 복수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는 복수를 위해 고문, 신체 훼손, 심지어 쇠뇌까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자신을 괴롭힌 왕녀, 플레어와 다른 역캐들은 H신 후에 기억을 삭제시키고 동료로 삼습니다. 남자 가해자는 여자로 성전환시켜버린 뒤 부하들에게 던져주어 당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불태워 죽여버리죠. 이 밖에도 적들을 고문하거나 잔인하게 살해하는 묘사가 그대로 노출되며 학대와 폭력도 스토리 내내 등장합니다. 수위가 높다 보니 제작사는 3가지 검열 버전의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일반 TV 방송판은 심각한 장면들을 대폭 수정하거나 가려버렸고 스트리밍 전용인 재시작 버전은 검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ATX 등 애니메이션 전용 유료 채널은 완전 회복판이라는 이름으로 검열을 더 완화했는데요. 이러한 철저한 대비 덕분에 방영 중 직접적인 방송사고는 없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수위가 너무 강해 아예 이 작품을 퇴출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어느 해외 출판사가 원작 소설의 영문 번역 출판을 거부했다며 작가 본인이 직접 트위터로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무직전생은 탄탄한 세계관과 엄청난 작화력으로 방영 당시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원래 니트족인데다가 소화성의 기질이 있고 작품 전반에 노골적인 묘사들이 깔려있다 보니 방영 내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작중 주인공의 아버지가 집안의 가정부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은 이걸 보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여성 캐릭터들의 속옷을 훔쳐 냄새를 맡는 건 기본이고 어린 나이에 온갖 엉큼한 짓거리를 일삼는데 이걸 코믹한 연출로 포장해버립니다. 원래 애니들이 서비스 씬이라는 이유로 성적인 표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일본과 한국 등에서는 검열빔을 세게 맞을지언정 방송 중단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2021년 초 중국에서 무직전생의 스트리밍이 시작되던 당시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주인공의 가치관이 썩었다 같은 비판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대표 미디어 리뷰 사이트인 더우반에서는 무려 3.9점까지 떨어지며 융단 폭격을 맞았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유명 스트리머 렉스버너가 자신의 방송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은 사회 최하층 쓰레기들이나 즐겨보는 거라며 시청자들을 깎아내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신고를 해야 한다며 종용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거대한 역풍을 불러왔고 무직전생을 방영하던 빌리빌리는 2021년 2월 기술적인 이유라는 변명과 함께 방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정작 렉스버너 본인은 이 발언 때문에 플랫폼에서 퇴출당하고 소송까지 당했지만 이미 작품 자체의 도덕성 논란에 거대한 산불을 낸 뒤였죠. 당시 웨이보의 무직전생 관련 해시태그 조회수가 단 하루 만에 무려 2억 8천만 뷰를 돌파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빌리빌리가 무직전생을 중단한 이유는 단순 수위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렉스버너 사태 중 분노한 여성 이용자들이 빌리빌리가 평소 여성 비하적 콘텐츠를 방치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가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한 사람들이 정지를 당하자 성차별적 제재라는 논란까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여성 위주의 광고를 내보내던 광고주들이 무직전생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줄이 이탈하며 보이콧을 해버렸고 결국 버티지 못한 빌리빌리가 무직전생을 완전히 퇴출시켜버렸는데요. 이 사태의 파장이 워낙 커 아직까지도 무직전생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부활하지 못했고 검열이 워낙 살벌한 동네라 앞으로의 복귀 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직접적인 애니메이션 검열을 하기 시작했고 오타쿠들이 본인이 싫어하는 애니메이션을 서로 무차별로 신고하게 된 계기가 되며 중국 내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이 초토화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2020년 초에 방영된 19금 애니메이션 이종족 리비어스는 판타지 세계관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족들과 야스를 하고 별점을 매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 엘프, 천사 등 종족도 아주 버라이어티한데요. 500살 먹은 엘프와 50살 인간 여성 중 과연 누가 더 매력적인가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썰을 풀기도 하고 요정업소에 갔더니 고객의 사이즈에 따라 입장에 제한이 걸린다는 리뷰를 하기도 하죠. 심지어 성전한 마법을 써서 여성의 몸이 된 다음 남성과 관계를 체험하는 골 때리는 회차도 존재합니다.
애니메이션판은 원작보다 수위가 높아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껍데기만 빌려 쓴 성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 방송 심의상 심각하게 부적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도쿄 MX는 방영 한 달여 만인 2020년 2월 초 돌연 이 애니메이션의 남은 방영을 전면 취소해버렸고 눈치 보던 썬TV도 6화 만에 편성상의 사정이라는 이유로 방영을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GBS나 비와코 같은 일부 변방의 독립 채널에서 이 폭탄을 뒤늦게 이어받아 방영하긴 했지만 일본 내에서 이렇게 순도 100% 수위 문제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방영 도중 강제 하차당하는 건 극히 드문 사례였는데요. 북미에서는 3화까지만 내보낸 뒤 2020년 1월 31일 자사 플랫폼에서 흔적도 없이 싹 삭제해버렸고 호주에서도 등급이 거부되어 애니메랩이라는 스트리밍 앱에서도 서비스 종료와 함께 비디 발매까지 취소됐습니다. 이종족 리뷰어스는 ATX 등의 제한된 채널 등에서 방영되며 겨우겨우 완결까지 갔는데 여기서 웃긴 건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어그로를 끌면서 오히려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말의 하렘은 남성의 99.9%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싹 다 전멸해버리는 세계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남성들이 인류 번식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등장하는 남성은 5명뿐인데요. 그중 한 명인 주인공인 레이토가 동면에서 깨어나자 정부는 대뜸 그에게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인류를 재건하라는 기가 막힌 임무를 강요합니다. 주인공은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찾겠다는 굳은 일념 하나로 주변의 엄청난 유혹들 앞에서도 꿋꿋하게 철벽을 치지만 나머지 남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거대한 하렘 왕국을 구축해버리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작품은 수위 높은 묘사가 아주 밥 먹듯이 등장합니다. 원작 만화부터가 이미 성인 만화 뺨칠 정도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모두가 우려를 했죠. 물론 심야 시간 편성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일부 장면을 빛이나 그림자로 떡칠하며 아슬아슬하게 방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위가 너무 높아서인지 방영 단 1화 만에 작품의 표현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나머지 에피소드를 무려 3개월 뒤로 싹 다 밀어버렸는데요. 그리고 2022년 1월 다시 애니를 방영했는데 검열 연출이 한층 더 빡세게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노출 장면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눈부신 빛 처리가 되어 있었고 카메라 앵글마저 비틀어버린 모습이 역력했죠. 검열판 외에도 무수정 버전과 H씬이 포함된 초하렘 슬쩍 보이기 버전도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식하게도 3개월이라는 긴 공백과 과한 검열, 평범한 퀄리티 등 여러 요소가 겹쳐 시청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BD 판매량이 꽤 높았다고 하네요. 1999년에 방영된 엑셀 사가는 매 화마다 온갖 장르를 찰지게 풍자하며 인기몰이를 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화인 26화에서 갑자기 선을 넘어버렸는데요. 지켜야 할 방송 규정을 마치 체크리스트 지우듯 의도적으로 모조리 위반하며 폭력성과 선정성의 리미터를 해제해버린 겁니다. 엑셀 사가지 26화의 제목은 야리쓰기였는데 이걸 번역하면 너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26화는 이런 제목을 그대로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질러본 이른바 폭주 기관차 에피소드였는데요. 폭력은 기본이고 노골적인 19금 농담에 야스를 패러디한 장면까지 아낌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화제가 댕강절단되는 고어씬이 튀어나오고 동성애 기믹이 있는 여성 캐릭터가 과도한 스킨십을 시전하는가 하면 여러 캐릭터들이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표현까지 등장하죠. 당시 방송 기준으로는 방송 불가 수준의 노출과 폭력이었기 때문에 모자이크로 가리고 일부 수정을 한다 해도 도저히 전파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26화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방영이 되지 않았고 오직 비디오와 DVD에서만 은밀하게 수록되어 공개되었는데요. 재밌는 건 이 사태가 심각한 논란이기라기보다는 해프닝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애초에 와타나베 시니치 감독의 기획 의도 자체가 이 마지막 화는 절대 방송에 못 나가게 만들어 보자였기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엑셀 사가 26화는 의도된 방송사고로 대성공을 거두며 유일무이한 레전드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하네요. 성은의 퀘이사는 특별한 능력인 퀘이사를 지닌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퀘이사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소마라는 에너지를 반드시 충전해야만 하는데요. 이 소마의 정체는 바로 여성의 모유입니다. 이 애니는 퀘이사가 여성의 가슴에서 모유를 직접 빨아 전투력을 풀 충전한다는 황당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캐릭터들의 가슴 노출과 수요 행위는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수시로 튀어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전투 도중 힘을 다 써버리면 동료 여성들을 찾아 가슴을 빱니다.
적들도 이에 질세라 모유를 찾아다니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강제로 모유를 빼앗는 등 서비스 씬이 지겨울 정도로 등장하죠. 물론 방영 당시에는 영상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열을 당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노출은 없었지만 이건 이거대로 문제였습니다. 검열이 너무 심한 나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간을 못했기 때문이었죠. 수위가 비교적 자유로운 ATX 같은 채널에서도 검열을 당했을 정도였는데요. 빅글로브 같은 일부 방송사는 무삭제 버전을 내보내기도 했지만 시청자 대부분이 검열판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스토리 몰입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했고, 도쿄 MX 등 일부 지상파 방송국들은 처음부터 방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제작사는 애초부터 TV 방송은 광고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먹혀들어 2기까지 제작될 정도로 나름의 상업적 성공은 거뒀습니다. 이후로도 하이스쿨 DxD 같은 작화 수위가 한계의 돌파를 하는 할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성은의 퀘이사만큼 검열 화면 그 자체가 난리가 난 작품은 드물다고 하네요. 마장학원 HXH는 성은의 퀘이샤와 비슷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로봇슈트와 에너지를 접목했다는 아주 독특한 설정을 가졌지만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배터리를 꽂는 게 아닌 여성과의 접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여성 캐릭터들과 노골적인 스킨십을 나누고 나아가 H신까지 갑니다. 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위기를 맞으면 절정개장이라는 필살기를 발동하는데요. 이 필살기는 남녀의 성적 흥분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슈트의 파워를 상승시키는 기술입니다. 설정이 이렇다 보니 주인공이 동료 여자 캐릭터들과 진하게 애무하거나 사실상 야스에 가까운 씬들이 매 화의 주요 하이라이트로 등장합니다. 게다가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 대부분이 압도적인 사이즈를 자랑하는 미소녀들로 세팅되어 있고 노출 연출 역시 심의의 한계까지 끌고 갔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미리 본 TVQ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됐는데 그건 바로 방영 코앞이던 2016년 7월 초 이 작품의 방영을 취소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공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TVQ는 후쿠오카 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국이라 제재가 헐거운 다른 지역의 방송사에 비해 심의가 빡빡하고 엄격하다 보니 수위 때문에 방영 취소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웃긴 건 원작자가 이걸 보고 명예로운 방송 중지 사유로군요 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도쿄 MX나 ATX 같은 다른 채널들에서 일부 검열 후에 7월 6일부터 방송을 강행했습니다. 이 방영 취소 소동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 결과 BD와 DVD가 꽤 잘 팔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심의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문제작들은 표현의 선을 훌쩍 넘어버리며 각기 다른 방식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가 가진 특유의 개성과 창작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겠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지면 좋을 것 같네요.